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매출 6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9조 3천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한 덕인데요. 관심은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의 경영 전략, 그리고 주가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재경 센터장님. 이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9조 3천억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그 소위 그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작년 같은 동기 분기 대비로도 한 40% 이상 늘었고, 작년 1분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직전 4분기 대비로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되게 양호한 실적인 건 맞는데, 근데 제가 네. 이제 자세한 우리 토론하기 전에 네. 그런데 왜 이게 주가는 이렇게 약세입니까? 지금? 이제 뭐랄까 시장의 기대가 조금은 되게 좀 상당히 낙관적으로 더 높았었던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해서 시장에서 예상한 그 숫자 자체 중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좀 낙관적으로 봤던 분 중에는 한 10조 원 정도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치가 있어서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극단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봤던 수치이긴 하지만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가 그러니까 작년이나 전 분기 대비는 좋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원래 예상했던 수치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사실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약간은 좀 밋밋한. 그럼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마도 약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주가 오늘도 약세지만 외국인들은 그동안 며칠 동안 계속 산 것을 보면 좀 밝게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개인들은 계속 팔고 이 8만 원 지금 중반에서 옆걸음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급으로 이제 구직을 해석을 하자면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 마이크론 대표하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지금 미국의 기술 업종 대비로도 더 높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업종이 미국의 기술, 소위 테크 업종보다 더 좋은 수익을 최근 한 2, 3개월 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약했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급 저 반대편에 있는 개인이하고 그 사이 많이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는 거고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지난 한 3개월간 계속 매도세였습니다. 요거는 특히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그거의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합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안타깝지만 이제 횡보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용 교수님, 자 오늘 발표한 걸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게 분야별로 좀 나눠서 좀 보고 싶은데 변화가 좀 많았죠? 어떻습니까? 나눠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9조 3천억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4%, 그다음에 매출 65조니까 한 17% 정도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한 일주 전부터 증권사 이제 리포트 보게 되면은 그 평균적인 영업이익이 이제 9조 3천억이라고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8조 후반대가 되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그 전망치가 정확히 맞았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지금 한 8만 6천 원까지 갔다가 8만 5천 원 정도로 조금 소폭 내리고 있는데 이미 선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럼 실적을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4개 사업부가 상당히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 디스플레이 패널, 그다음에 이제 IT 모바일 사업부,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가전 사업부 가전. 이렇게 4개거든요. 네. 근데 매출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구성비가 보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매출 기준으로 한 40%, 네. 나머지 이제 IM이라든지 이제 뭐가 가전이 한 가전. 그 60% 차지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그 영업이익 쪽은 그 IM이랑 그 가전 쪽이 지금 비중이 원래 이제 60%가 되고 예. 반도체나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이 40%를 원래 정통적으로 이렇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올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1분기에 보게 되면 네. 먼저 그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한 4조 정도를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작년 1분기에. 예, 1분기에. 네. 근데 이번에는 3조 5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정확히 실적은 나왔는데요. 분기별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추정하는 잠정치기 거죠? 때문에 사업부별로는 안 나오는데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네. 한 3조 5천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2.5% 정도 감소한 게 나와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그 IM 사업부 같은 경우는 예. 그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5%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엄청난 지금 이제 폭증을 했군요. 폭증했습니다. 이제 갤럭시 S21이 이제 한 달 일찍 출시를 하면서 예. 2달 만에 이제 100만 대 돌파를 했거든요. 100만 대. 예, 그러니까 갤럭시 S20보다 한 달 일찍 나와가지고 그 100만 대 조차 도달한 거는 한 대 빠르게. 그러니까 상당히 흥행을 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흥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버즈라는 것도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그 마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갤럭시 이런 버즈? 것들이 이제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이 소비에 이제 네. 기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가전 사업부 쪽 보게 되면은 이쪽이 폭증을 했습니다. 한 115%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예, 2배를 넘었다는 얘기네요. 전년 동기 1분기에 한 4,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냈었는데 요번에 예상치는 한 1조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15% 개선이 되면서 예.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 얘기하는 이제 펜트업, 그다음에 집콕 수요 이런 것들의 이제 보복 소비가 늘어난 건데 보복 소비, 억눌렸던 소비가 그렇죠. 분출했다. 근데 집에서 특히 이제 또. 내용을 보더라도 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비즈포크라 그래가지고 맞춤형 프리미엄 가전, 예. 그런 쪽 대형 TV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오히려 가전 사업부나 IM 쪽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오히려 반도체 쪽은 좀 한 10% 정도 감소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이제 그 한파로 인해 가지고 오스틴 공장이 가동 중단됐거든요. 네, 거기에 네. 이제 LSI라든지 파운더리 사업 부분인데 이쪽이 한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예. 영업이익을 보면 80% 정도 줄어든 것 같고요. 예. 그 영향이 한 12.5% 반도체 쪽 사업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서 교수님께서 분야별로, 본부별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비자 가전이 그렇게 이익이 그렇게 거의 배를 넘을 정도로 상황이 좋았습니까? 그렇게 코로나에 따른 억눌린 소비가 그렇게 폭발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그 봉쇄, 락다운이라는 걸 하질 않고 지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의 느낌이 없지만 예. 미국이나 유럽은 사실은 다시 또 락다운, 재봉쇄 들어가 있습니다. 3차로. 그리고 미국은 상당 기간 락다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사 수요도 미국은 되게 많았습니다. 교외로 이제 복작복작한 이제 대도시에 살지 않고 교외로 이제 이사 가다 보니까 집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교회에서도 일해도 되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멀리 가다 보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중고차나 신차도 많이 팔렸고요.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그 이사 가는 김에 그 집안 고치기 위해서 가전도 상당히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사 가는 김에. 그러다 보니까 가전 수요나 그래서 개인 PC 같은 것들, 랩탑, 노트북, 그다음에 이제 대형 TV나 이런 가전과 관련 이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예상치 못한 대형 수요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는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잖아요. 작년 1분기에 대해 조금 부진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반도체 부분인데 이 반도체의 부진이 1분기에 좀 그칠 건지 혹시 2, 3분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교수님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2분기에 상당히 그 반도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개선될 가능성?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을 한번 참고해 보면요. 예. 그 물론 이제 기저 효과도 있긴 있지만 워낙 그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부진했었거든요. 예. 그다음 2분기 들어오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1분기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26%, 2분기 들어서 26%로 개선되고 3분기 들어가면서 52%로 개선이 됐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3분기에 대체적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 업체들에서 그 이제 서버용 그 반도체 수요들이 이제 있어요. 재고 확보 차원에서.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2, 3분기가 1분기보다 반도체 시장은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업황을 보더라도 사실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부족이 없어가지고 부족 지금 사태.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못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도 예. 지금 D램 가격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예, 있습니까? 연말 대비 그 PC용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한 60% 이상이 올랐어요. 연말 지난 대비? 연말을 대비 지금 그래요? 3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좀 4불 한 그 50센트 정도, 예. 4.5불 정도 되는데 예. 4불이 넘었던 거는 이제 그 현물 가격으로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그 서버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25불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반도체 실적이 왜 안 좋냐 이렇게 보면 예. 이게 보통 이제 대기업들한테 납품할 때 이제 6개월 정도 고정 가격으로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3개월 동안 올랐는데 그 가격 인상되게 반영을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현물 가격들이 이제 보통 고정 가격보다 한 2, 3개월 정도 선반영된다 그러면 네. 2분기, 3분기에서 반도체 가격이 반영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센터장님 혹시 네. 그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조금 하곤 했는데 네. 이렇게 리서치 센터에서는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보십니까? 긴 그림에서는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중에 반도체 부분에 비용이 안 좋은 것 중에 또 하나를 조금 더 뜯어보면 텍사스 오스틴 공장 비메모리 부분이 멈춰선 것도 한 포인트고 예. 메모리 쪽에서는 신규 팹이 오픈이 됐습니다.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예. 가동을 시작했으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은 매출은 적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감가상각비나 비용을 일시 반영을 시작을 하거든요. 비용 반영이 됐을 그러면 것이다. 매출보다는 비용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일회성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다 지금 어찌 보면 일회성 비용 반영이 1분기에 많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비용 사이드에서는 2분기, 3분기가 갈수록 훨씬 나아질 거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예.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제 예. 그 슈퍼란 말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네. 확실히 호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서버 향이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다만 그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놓고 보면은 인텔에서 예. 서버향 새로운 차세대 CPU가 나옵니다. 내년에 네, 내년에 이제 지금 계속 한 1년째 좀 미뤄지고는 있지만 아마 내년 정도에는 새로운 좀 더 빠른 예. 처리 속도가 빠른 이제 새로운 CPU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에서 거기에 맞는 소위 D램을 그러니까 DDR5라고 하는 새로운 D램을 또 출시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향이 서버와 관련된 수요가 같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기 그림이 되게 좋은 거는 분명하고요. 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걱정을 저희들 하고 있는 예.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발 특수가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전이 엄청나게 지금 맞습니다. 늘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런데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미국은 다행히 유럽보다는 코로나가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소위 아웃도어 액티비티라고 하죠. 이제 네, 바깥으로. 예, 밖으로 외부 돌아다니는 활동을 이제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기존의 이제 집콕 수요 자체가 당연히 이게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비교해 보면은 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줄 수가 있겠죠. 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된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보면 긴 그림에서는 당연히 좋은데 예. 하반기 특히 한 4, 4분기 정도 가면 고와 관련된 수요 부진이 일시적으로는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집콕 수요가 1분기에 왕창 늘었는데 그런 폭증세가 4분기까지 다 가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런 좀 맞습니다. 신경을 써달라. 뭐 네. 그런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서주영 교수님, 오늘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예, 예. LG전자 역시 억눌린 소비가 폭발해서 뭐 최대 영업이익, 최대 매출 기록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비용 개선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 있는데 LG전자에 대한 오히려 좀 기대감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모바일 사업에 대한 그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비용 개선이 되게 되면 영업 실적이 향상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고 마찬가지로 LG전자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제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꽤 있기 때문에 특히 뭐 QLED, 뭐 OLED 이런 그 프리미엄 예. 그 TV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LG전자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 삼성전자의 가전 못지않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LG전자도 오늘 보면 삼성전자만큼 주가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이 긴 그림을 보면 삼성전자 주가를 좀 괜찮게 본다고 하는데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뭔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추가 상승 동력이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아니면 무슨 환율 뭐 이런 영향일까요?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올 네. 때는 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은 좀 신경을 쓴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환의 방향성 자체는 지금 달러가 강세로 좀 가고 있는데도 네. 한국 시장은 원화가 생각보다는 달러 지수의 강세에 비해서는 원화가 잘 버티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있다. 아. 이제 이게 왜냐면은 달러 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 선진국들 사이에서의 상대 환율이거든요. 예, 예. 대표적으로 유로가 제일 많고 예. 소위 이제 유로가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 옌, 뭐 스위스 프랑, 뭐 기타 등등이 예.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럽은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예. 보는데 미국은 지금 코로나도 잡히고 대규모 부양책도 풀다 보니까 좋아지다 보니까 예. 달러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달러 지수는 좋은데 반면에 아시아는 좀 상황이 달라서 예.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환율은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예. 코로나가 잘 잡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통화는 달러 대비로는 강세를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네. 걱정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좋을 삼성전자 가능성이 같은 데는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그런 같습니다. 거군요. 네. 소지원 교수님,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이 사업 분야가 잘 짜여져 있는데 지금 인텔도 투자를 늘린다. 또 이제 제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12일로 예정돼 있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반도체 회의에서 과연 삼성전자에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요청을 할까? 미국이 어떤 요청을 할까를 걱정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건지 뭐 미리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반도체 업체를 불렀다는 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 기업 명단을 보게 되면 뭐 GM, 그다음에 포드, 테슬라, 그 글로벌 파운더리 업체들, 삼성전자 이렇게 불렀는데 왜 SK 그 하이닉스는 안 불렀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2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예. 그 낸드 플러시 메모리 5위거든요. 그럼 메모리 사업 그 강자는 부르지 않고 오히려 그 삼성전자를 불렀다는 거는 메모리도 1위지만 지금 파운더리 업체로서 세계 2위잖아요. 그렇죠. TSMC에 이어서. 예. 그럼 비메모리 쪽에 뭔가 이제 부탁할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글로벌 파운드리도 예. 지금 미국 회사도 비메모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 TSMC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시장 지배를 강한데 또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끈끈한 또 이제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걸 부탁하지 않을까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담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상해 보건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생산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좀 공급을 해달라. 특히 이제 그 오스틴 공장이 이제 LSI라든가 파운더리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기 예. 때문에 여기다 한 10조 원 정도를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할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걸 좀 서둘러서 투자를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 공급을 좀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부담이 되고, 근데 실제로 또 이제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는 네. 중국 수출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반도체 수출의 한 40%, 예. 홍콩까지 반영하면 60% 정도 돼요. 그리고 특히 올해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한중 외교 정상회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그 시안에다가 이제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투자를 좀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그다음에 5G 이동통신에 대해서 협력을 좀 요구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자칫 미중 무역 갈등에 좀 휩싸여 드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미중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양쪽의 구애를 받는 뭐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당장의 느낌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새우 등 네. 그럴 터지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꽃놀이패가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입장에서 소위 TSMC랑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비메모리 분야, 특히 파운드리 분야를 논하기가 미국 뭐, 내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예.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분야가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자동차는 소위 그 고용 유발이 가장 큰 예. 대표적인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이 지금 멈춰서는 상황이거든요. 예.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반도체 메모리 자체의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고용을 계속 지금 실업률이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좀 그거와 관련된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력, 구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텍사스 지역에 사실은 향후에 삼성전자가 지금 애리조나에는 TSMC가 이미 그 소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는? 파운드리 업체를 이미 짓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말은 해놨지만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좀 빨리 해달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전통적으로 텍사스는 공화당이 텃밭인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도 또 중간선거 11월도 있는데 이래저래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이번에 빨리 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부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근데 뭐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뭐 금고에 왕창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에도 투자해야지, 국내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되지. 이 삼성전자가 뭐 꽃놀이패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글쎄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지금 8만 전자라고 해서 10만 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올해 52조 최고가를 보더라도 9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10만 원은 못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 이제 들어서 뭐 실적이나 계속.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거나 이런 거 보면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왜 10만 원이 안 될까?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파운드리에 대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사업에 지금 전체 반도체 사업에서의 그 영업이익 비중을 보게 되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이슈를 보게 되면 인텔이 한번 터뜨렸지 않습니까? 인텔 뭐 예, 200억 22조 달러 정도를 투자. 이제 투자를 해서 네. 파운드리 공장 파운드리 짓겠다, 하겠다. 아리조나에. 예. 그런 쪽에 빅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 쪽은 누가 뭐래도 뭐 이슈 메이커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좀 덜한데 지금 제가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슈가 되는 게 대부분 자율주행차라든가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뭐 애플리케이션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컴퓨터에 대한 뭐 예를 들어 GPU 이런 거 개선 능력 이런 걸 보거든요. 이슈를 만들 예, 형편이 안 그런 되는 게 것 지금 같아요. 파운더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그런 차별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IFS라고 그래 요번에 인텔 그 파운더리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독립 사업부를 이제 설립을 했잖아요. 아, 인텔에서 인텔 요번에 파운드리를 이제 하는? 파운더리 원래 이제 2010년도에 예. 사실 인텔 커스텀 파운더리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 그때 PC CPU를 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인텔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뭐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0억 불 이상도 내고 했는데 인텔의 약점은 뭐냐면 그 팹리스들이 경쟁자라는 거예요. 팹리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퀄컴이라든지 뭐 이제 AMD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그 설계 도면을 이제 주는 인텔한테 거죠? 주기 인텔에 싫은 거죠. 주면 안 그래서 되니까, 사실은 경쟁자니까. 2018년도에 이제 그만뒀는데, 근데 인텔은 지금 독립사업부거든요. 여전히 그 팹리스 업체들하고 경쟁하는 관계면서도 그런 그 이제 파운더리 수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런 게 약점인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예. 지금 지금 사업부를 예. 이제 파운더리 사업부를 분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분사를 해가지고 상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쪽 인텔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갔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파운드리 해봤습니다. 사업부를 나눈다. 예.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 마켓 2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TSMC를 따라가기는 너무 상당히 벅차고. 좀 벅차죠. 지금 뭐 TSMC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 뭐 55%, 예. 우리나라 한 16%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문제고 수율도 문제예요. 수율이라는 건 우리 지금 보통 7나노 공장에서 미세 공정에서 예. 얼마나 이제 설계 도면에 그 칩 그 생산하는 주문에 예. 그 정품 칩이 나오는지 수율이 개발됐는지 양품률이거든요. 그게 네. 한 90%
이상 되면 우리가 골든 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좋게 평가하는데 그런 수율 측면에서 7나노 공정에서도 사실 TSMC한테 밀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뭐 AMD라든가 팹리스의 견제를 받는 인텔의 사업부 형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분사를 해서 뭐 소위 말하면 나스닥 같은 데 상장이 되게 되면 미국의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인 아니면 새로운 경영 전략, 뭔가 파운드리에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이슈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8만 전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송재경 센터장님도 좀 어떻게 그렇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일정 부분은 그런 이제 원인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이제 또 최근 들어서는 걱정들이 좀 앞서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에 가장 큰 기대감은 인텔이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이 잘 안 되다 보니 미세 공정이 어려워서 이제는 삼성전자한테도 일정 부분 좀 위탁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사장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바뀌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삼성전자의 그런 투자 심리에 좀 악영을 미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 인텔은 흑역사가 좀 있습니다. 가장 건가요? 최근에 두 번의 미세 공정의 그러니까 소위 제너레이션 시프트라고 그러죠. 네. 미세 공정이 내려오는 두 번을 제대로 한 번도 계속 한 번도 제대로 그걸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장 바뀌고 돈 넣는다고 그 전에 흑역사가 갑자기 사라지겠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아웃소싱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CEO 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게 된 CEO 거거든요. 바뀌어서,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CEO 바뀌고 돈 넣는다고 해결됐으면 이전에는 왜 안 됐겠냐라는 또 대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2, 3년간 인텔이 이것을 이 흑역사를 그 새로운 이제 역사로 만들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고. TSMC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저희는 TSMC 거 굳이 안 뺏어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수요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TSMC에서 내려오는 것만 받아도 삼성 비메모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TSMC가 원래는 대만의 모든 공장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해외로 나오는 건 거의 처음이라서 어찌 보면은 TSMC 입장에서도 지금 애리조나로 가는 거는 첫 모험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원래 이제 다 지금 대만 특정 지역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코스트 절감이 되게 컸는데 이렇게 과연 해외에 나와서도 이전과 같은 그러한 낮은 비용 효율성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비메모리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삼성전자 메모리는 뭐 단연 1등인데 그 서지영 교수 말씀처럼 비메모리에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이런 걸 할 텐데 지금은 뚜렷한 뭐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M&A도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로서. 그렇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오히려 이슈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그 이제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 인수하겠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DM 같은 경우 44% 시장 점유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 33%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게 한 22% 정도 시장 점유율하고 키옥시아가 한 19% 정도. 그럼 거의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 점유율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꾸 해외 업체들은 그렇게 뭐 M&A나 합종 연행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삼성전자 위협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후발주자한테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밀린다기보다 이제 추격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럼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야심차게 2030년까지 133조 원 투자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1위로 올라서겠다 얘기를 해놨는데 선언했었죠. 했는데 지금 뭐 어떤 지배주주가 일단 지금 수감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송재경 센터장님, 오늘 뭐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세일지 모르지만 조금 길게 보실 때 괜찮다고 하는데 보통 이 증권업계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뭐 평균적으로는 좀 낮은 분은 한 이제 8, 9만 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 분은 한 12만 원 정도까지. 최고로 보는 분은 12만 한 12만 원. 원까지. 그래서 중간부터 한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전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15% 정도 오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상승 요인은 그러면 어떻게 왜 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 이제 결국은 실적이고요. 실적. 올해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다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게 보통 PER, PBR, 그러니까 이익 대비 또는 이제 장부가라고 그러죠. 그 저희 자본금 대비해서 그 소위 밴드 흐름을 보면 최상단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한 밸류에이션 흐름에서는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건 맞는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업황이 좋아지면 이익의 그 폭발적인 성장이 급격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로 넘어갈수록 새로운 그런 서버향 이런 그 서버 교체로 서버 메모리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 인텔 향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온다면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점을 뚫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게 기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이미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배당도 올해 많이 했죠? 하긴 한 거죠? 이미 했고 그다음에 이미 100조 이상 갖고 있는 현금을 이제 소위 말하는 유의미한 그 M&A도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들을 충분히 탈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정익 센터장님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서 교수님은 조금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좀? 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PBR이 지금 2.0 정도 되고요. PER이 21 정도 됩니다. 21? 그러니까 PER이나 PBR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이제 그 배수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그 소위 말해서 좀 추가 여력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다만 긍정적인 재무적 지표는 그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그래서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이제 할인해 가지고 우리 그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 자본 비용이 지금 한 4% 이상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 포인트 정도 낮아졌어요. 최근에 이제 뭐 이자율도 낮아지고 그런 측면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이 좀 낮아진 거는 밸류에이션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가 배수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도화 조금 많이 올라와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주가 전망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